자, 출석 부르도록 할게요. 권다빈, 권민재, 네. 권시온, 김민기, 김민정, 네. 김수진, 네. 김예원, 네. 김예진, 도한나, 네. 박규리, 박상윤, 네. 박종인, 네. 황예진, 네. 황현태, 네. 홍지영, 오세진, 예. 오윤경, 네. 수정, 네. 유병곤, 네. 덕주, 이예은, 네. 이유빈, 이창우, 네. 상원, 장혜림, 네. 정찬영, 네. 예빈, 최연원, 최하준, 네. 황서윤. 네. 잠시만요. 방금 조금 늦게 들어온 친구 누구였죠? 지영인가 송지영? 네. 체크했어요. 자, 출석은 여러분들이 뭐 그 전자출결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확인해 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출석 체크 하셔야 돼요. 내 출석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저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 이름은 안 불린 것 같아서. 석주? 네, 석주 내가 체크한 것 같은데 잠시만. 네. 체크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는 안 부른 친구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 테고 우리 화면 좀 잠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화면도. 자, 그리고 지금 우리 기록 중이니까 지난번에 내가 못했는데 지금 기록 중이니까요. 이거 기록한 후에 우리 수업 마치고 나서 다시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추후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다뤘던 그 부분 중에 드럼을 사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웠어요. 드럼 사보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드럼을 사보할 때 어떻게 그려야 되고 어떤 위치에 어떤 악기가 들어가는지를 다뤄봤는데, 우리가 드럼을 알아야 할 때 꼭 필요한 파트들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킥. 킥이요. 오케이. 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스네어요. 네요. 세 번째로는 뭐가 필요하죠? 하이햇이요. 하이햇. 또 여기 추가적으로 또 필요할 만한 파트들 뭐가 있을까요? 탐이요. 탐도 탐 1번, 탐 2번 뭐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나눠서 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뭐 플로어 탐 그런 식으로 적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 오버헤드. 오버헤드 뭐 심벌이요. 심벌들 중에 종류가 두 가지 우리 다뤄봤었는데, 크래쉬 심벌과 한 가지 또 뭐 있었어요? 라이드 심벌이. 라이드 심벌이 있었어요. 요 정도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파트들 전부 다 우리가 확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자주 쓰는 세 개는 뭐가 될까요? 가장 자주 쓰는 세 파트 왼쪽에 적은 거 3개요. 적혀 있는 거 세 개를 기본으로 해야 리듬이 완성이 될 수가 있겠죠. 쿵, 따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고, 쿵, 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에 맞는 리듬들이 될 텐데, 그러면 드럼은 사보를 할 때 어떤 보표로 시작해야 된다고 했었죠? 보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억나는 친구들 한번 얘기해봐요. 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얘는 정해진 높이가 없어요. 없으면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처럼 뭐 G 클래프니 F 클래프니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었죠. 그러면 드럼의 보표는 타악기를 나타내는 보표는 이렇게 두껍고 짧은 두 개의 칸을 둘째 줄부터 넷째 줄 사이에 두 개를 그려주고 나면 보표가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위치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킥은 어디 그려야 돼요? 킥 어디다 그리지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까지 있는 그 곳에서 킥은 어디다 그릴까요? 첫 번째요. 첫 번째 어디? 맨 밑에요. 자, 정확한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리 이것도 악전에서 배웠잖아요. 맨 첫 밑에 번째 칸이요. 첫 번째 칸. 네,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고 했죠. 얘가 킥이 될 거고, 그러면 스네어 드럼은 어디 위치할까요? 스네어 드럼 세 번째 칸이요. 세 번째 칸. 그렇죠. 그 다음에 하이햇 같은 경우는 어디 위치할까요? 하이햇의 위치 어디가 될까요? 다섯 번째 칸이요. 자, 여기 맨 위 말하는 거죠. 네. 자, 다섯 번째 칸은 아니고 윗 첫째 칸이라고 표현한다고 우리 책에서 이제 배웠어요.
위로 갈수록 덧줄이 이제 생성되는 부분부터는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윗 첫째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데 음표를 나눌 때 노트 헤드가 이거는 음표와 같은 모양이지만 하이햇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성분을 어떻게 나눠줘야 할까요? 위로 그릴 수 있겠고 아래로 또 그릴 수 있겠고 혹은 위로 같이 묶어서 그릴 수도 있겠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4분의 4박자 한마디를 가정하면 자 성부가 나눠진 애들끼리 박자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기둥이 위로 그려져 있는 애들은 하나, 둘, 셋, 네 박자 완성이 되었어요. 아래로 그려져 있는 애들끼리도 네 박자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네 박자가 완성이 안 됐어요. 왜? 4분음표 두 개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로 그려진 애들끼리도 네 박자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가 있을까요? 쉼표 그려요. 맞아요. 쉼표를 그려서 4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4분의 4의 4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쉼표 대신에 음가를 늘려서 그리고 싶은데 이래도 4박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는 이유가 박자가 같아요. 박자가 같다. 어떤 조금 부족한 설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 것 같은데 약간 부족하거든요.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희게는 서스테인이 없어요. 희게는 서스테인이 없다. 그러면 서스테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말은 뭐랑 같을까요? 음가랑 같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두 박자를 연주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4분은 2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음가를 킥에서 연주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최대한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음표의 길이가 몇 분음표? 4분음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4박을 맞춰주면서 드럼을 그릴 수 있다고 했었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들리는 음악에 리듬을 듣고 드럼 리듬을 체보해 오선에 옮겨보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파트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옮겨 적을 줄 알아야 해요. 조금 더 숙달이 되면 뭐 드럼 리듬들 금방 잘 들리겠지만 하이햇이 어떤 톤이고 스네어가 어떤 톤이고 킥이 어떤 톤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들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연습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쉬운 곡부터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곡부터 들어보면서 체보를 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드럼 치는 친구들, 우리 드럼 연주하는 친구들은 뭐 이제 체보 많이 할 텐데 카피하고 이런 거 앙상블 할 때 하다 보면 그 외에 전공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사실 드럼 악보를 이렇게 체보해보는 시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데 사용 못하는 거랑 이제 몰라서 아예 못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다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할 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드럼 사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고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에 138페이지에 있는 우리 다이아토닉 코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 보면 자, 다이아토닉이라는 말은 뭘 떠올려야 될까요?
자, 우리가 도미넌트요. 다이아토닉은 도미넌트다. 왜? 왜 그럴까요? 3도씩 쌓아서 만들어서요. 3도씩 쌓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3도씩 쌓아서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 수업 중. 자, 3도씩 쌓아서 올렸다라는 말이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뭐가 될까요? 화음이 될까요? 아, 화성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도미넌트라는 말과 연관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자, 다이아토닉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변화받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떠올려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변화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누군가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다이아토닉을 논하고자 할 때 기준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게 돼야 될까요? 뭐 박자가 돼야 될까요? 리듬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뭐 음정이 돼야 될까요? 조성이 돼야 될까요? 그 중에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다이아토닉이라는 말과 그 변화받지 않았다, 그대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조성이. 그렇죠. 조성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해요. 조성을. 다이아토닉은 조성에 의거해서 그 조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 그대로의 진행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가령 C 다이아토닉이다라는 이야기는 C가 가지고 있는 음계와 C가 가지고 있는 음계 내에서 화음이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수평적으로 갈 수 있는 스케일, 그리고 수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화성들 둘 다 포함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스케일이 먼저 이해가 되면 그거에 맞춰서 3도씩 쌓아가면은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 코드 이름들도 생성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거를 C 다이아토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C 다이아토닉을 이야기를 해보면 코드로 직접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뭐가 돼요? 1도는 뭐가 될까요? C 메이저요. B. 두 번째 D 마이너요. D 마이너. 세 번째 E 마이너. D 마이너. 네 번째 F. F. 다섯 번째 G. 여섯 번째 A 마이너. 일곱 번째 B 디미니시요. B diminished. 이렇게 되나요? 순서는 맞죠? 아, 순서가 아니라 코드 이름 진행되는 건 맞죠? 왜? 그놈의 이거에서 바로 성질을 적어주면 되니까. 그런데 얘는 C 다이아토닉이에요. 그런데 조가 바뀌면 코드 이름들 그대로일까요? 달라질까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앞에 있는 알파벳이 달라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거는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거는 앞에 알파벳들은 달라지지만 조가 바뀐다고 해서 뒤에 성질이 달라지나요? 제가 그냥 임의로 누구 지정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하준이, 이거 바뀐다고 성질이 달라질까요? 없어요? 하준이 아니면 한나 이야기해 볼래?
성질은 같아질까요? 달라질까요? 성질은 같아질 당연히 그쵸. 그쵸. 성질은 네.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같아지는 성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코드 이름도 적어볼 수 있지만 뭘 또 적어볼 수 있을까요? 로마자로 된 도수를 적어볼 수 있겠죠. 1도, 그 다음에 2도는 뭐예요? 마이너죠. 3도, 마이너, 4도, 5도, 6도, 마이너, 7도, 디미니시드가 되겠죠. 그러면 조성이 바뀌어도 이 1도는 뭐, 2도는 뭐, 3도는 뭐, 4도는 뭐, 5도는 뭐, 6도는 뭐, 7도는 뭐는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A 메이저의 3도 코드는 뭐가 될까요? A 메이저의 3도 코드는 C샵 마이너요. C샵 마이너. 자, 그릇만 알면 마이너인 거 딱 알기 때문에 3도는 마이너인 거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E 플랫 메이저의 6도는 C 마이너요. C 마이너가 되겠죠. 그러면 F 메이저의 7도는 E 디미니시요. E 디미니시드. 자, 화음이 몇 개가 되어야, 최소 몇 개가 되어야 우리는 화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코드를 만들어낼 때의 최소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될까요? 3개요. 3개죠. 우리 첫 번째 그냥 음만 가지고 음 높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음을 하나 더 생기게 되면서 음정이라는 애들을 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뭐 몇 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음정이라는 거리로 나타내면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음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이제 3화음이라는 표현을 했었고 아주 기본 단위의 최소 단위의 모임으로 코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나타내 볼 수 있었고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뒤에 한 번 더 쌓아 올라가진 이제 화성들을 이야기 오늘 할 텐데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다이아토닉에 대한 복습들을 간단하게 해봤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무슨 다이아토닉이에요? C 다이아토닉인데 C 메이저죠. 메이저 다이아토닉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마이너 다이아토닉도 있겠죠. 마이너 다이아토닉은 몇 종류일까? 민정이 한번 얘기해 볼래요? 아니면 예진이? 네. 마이너 다이아토닉은 몇 종류예요? 자, 마이너 다이아토닉이 몇 종류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마이너 음계는 몇 종류인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했어요. 마이너 음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요. 3가지. 뭐뭐뭐 있죠? 하모닉, 멜로딕, 내추럴이요. 그렇죠. 내추럴, 하모닉, 멜로딕 이렇게 있죠. 그러면 3가지 다 다르게 다이아토닉이 구성된다고 보면 돼요. 조금 그러니까 총 종류는 4가지, 4종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이아토닉에서. 그런데 장조는 하나기 때문에 이거 딱 보면 알지만 마이너에서는 2가지 옵션이 더 있기 때문에 마이너 옵션은 3가지가 된다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하모닉 마이너가 될 때는 변화받지 않는 음들 그대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조표를 그려서 한번 마이너 스케일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괜히 지웠네. 그냥 그대로 할 걸. 자, 얘가 무슨 스케일이에요? 종인이 이거 무슨 스케일이에요? 내추럴입니다. 그쵸, 내추럴이죠. 내추럴이면 보이는 그대로, 변화받지 않은 그대로 코드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C 마이너 어떻게 되죠? 그리고 D diminished, E 플랫 메이저, F 마이너, G 마이너, A 플랫, 그 다음에 뭐가 되죠? B 플랫.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추럴일 때 1도 마이너, 2도 디미니시, 3도 메이저, 4도 마이너, 5도 마이너, 6도, 7도. 이렇게 되겠죠? 자, 하모닉으로 가볼게요. 하모닉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시름이 반음 내려가야 돼. 반음이 내려가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지금? 아. 올라가야 돼. 그쵸,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조표에 걸린 애들 중에 칠음이면 여긴데 얘가 B 플랫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얘만 변하면 돼요? 이게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트들에 다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겠지만 얘네들이 변하게 되겠네요. 3도 어그먼티드, 5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7도 디미니스가 되는데 근음이 변화받은 경우에는 앞쪽에다가 제자리표를 써주는 게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얘는 7도인데 반은 바뀌어서 된 7도의 디미니스트가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멜로딕은 또 여기서 뭐가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멜로딕은 누가 또 반음 올라가야 돼요? 유금이 반음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유금에 내추럴 표시를 해주면 유금이 들어간 모든 아이들에게 내추럴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2도는 디미니시드였는데 뭐가 됐어요? 2도 마이너가 됐고 4도는 4도 마이너였는데 4도 메이저가 됐고 5도는 그대로고 6도는 자 근음이 변화받았죠. 그럼 그 반음 내려간 근음에 라도 미플랫이니까 디미니시드가 되겠죠. 이렇게 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총 4가지 우리 음계에 따라서 다이아토닉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들 여러분 이제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F 하모닉 마이너의 3도는 뭐가 될까요? 코드 이름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F 하모닉 마이너의 3도. 민재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어그먼티드. 무슨 어그먼티드일까? A? 자, F 마이너니까 네. A에 조표가 걸려 있을 텐데
그러면 무슨 음이 될까요? F 마이너의 터닉은 F, 슈퍼토닉은 G, 그 다음에 미디언트는 A 플랫이 돼요. 그러면 A 플랫 어그멘티드가 되겠네요. 자, G 마이너의 G 멜로딕 마이너의 2도는 뭐가 될까요? 병곤이 혜림이 얘기해 볼래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G 마이너의 2도면 G 멜로딕 마이너의 2도면 자 2도면 2도 그냥 마이너죠. 그러면 두 번째 음이 G 타닉일 때는 G, 슈퍼토닉일 때는 A잖아요. 그러면 A 마이너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계를 조금 더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반응으로 그냥 봐서는 물론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얼마만큼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화면을 켜달라고 한 이유들 중에 하나도 물론 여러분들 믿지만 수업을 이렇게 참석을 하고 보이지 않으면 제가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어쨌든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가는 건 맞지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이해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있는 인원들 중에 절반 이상 뭐 7, 80%가 다 이해했고 몇 명만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거나 이러면 제가 지금처럼이라도 좀 다시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도와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한 번씩 더 지금 좀 물어보는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저기 화면을 좀 켜서 제가 좀 보일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이 조금 더 같이 소통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다이아토닉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뭘까요? 좀 거꾸로 가볼까요? 목적이 다이아토닉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바로 음계다. 음계라는 이야기예요. 음계에는 4가지 종류가 있을 거고 장음계, 단음계. 근데 단음계가 자연, 그다음에 화성, 가락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4가지 종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4가지 음계의 다른 점이 뭘까요? 찬영이 뭘 것 같아? 음계마다 다른 점. 왜 다르다고 다른 점을 뭘 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잘 모르지만 반음 맞아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반음의 위치가 다른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반음의 위치에 의거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온 거고 그것들을 3도씩 쌓아서 화음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화성의 성질, 코드 성질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13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지난 시간에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이제 과제로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5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같이 한번 보면
문제 한번 풀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죠. 자, 다음 중 152페이지 연습 문제 5-1번입니다. 넘어가고 같이 책 좀 같이 펴주세요. 152페이지 다음 중 비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진이 뭔 것 같아요? 아, 방예진. 예진이 두 명이구나. 선생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152페이지 우리 연습 문제 5-1번에 있는 문제 다음 중 비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비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걸까요? 몇 번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다이아토닉이 아닌 것이라고 일단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다이아토닉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인위적으로 뭐가 생성된 애들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비다이아토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비다이아토닉이라는 말은 B 메이저 스케일에 의거해서 생성된 코드들, 나타난 화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B 메이저라고 하면 샵이 몇 개죠? 세진이 샵 몇 개인 것 같아요? B 메이저면?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근음이 B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조성이 샵이 5개가 붙어야 돼요. 파도 솔레 라에 샵이 붙어야 돼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샵에서 반음 올라간 곳이 타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B면은 B 메이저라고 하면은 라샵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라샵까지 나오려면 파도 솔레 라 5개구나. 샵 5개구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샵 5개가 붙는 그 스케일인데 거기에 다이아토닉이 아닌 애들 그러면 근음으로부터 파도 솔레 라에 다 샵이 붙어야 되죠. 자, F샵 B 메이저의 F샵이면 몇 도예요? 5도죠. 5도는 메이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코드 당연히 맞고 C샵 마이너 C샵 마이너는 2도인데 메이저의 2도는 마이너 코드니까 C샵 마이너 코드. 맞구나. 얘도 다이아토닉이 되는구나. 세 번째 코드 G 마이너 B 메이저에서 G는 G 샵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G 마이너라고 했어요. 그러면 벌써 근음부터 틀린 거죠. 그럼 얘는 다이아토닉이 아닌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G 마이너는 뭐예요? 플랫이 붙어야 되는 코드잖아요. 솔, C 플랫, 레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샵 키에서 플랫이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아토닉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E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 레 미 4도 4도는 메이저 키에서 4도는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러면 E 메이저 돼도 다이아토닉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다이아토닉이 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것은 이래요. 이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닌 것. 근데 이거는 코드 이름이 아니라 화음을 보고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다이아토닉 내에서 첫 번째 코드가 뭐예요? E 메이저죠. 이 다이아토닉의 E는 당연히 타닉이니까 1도. 오케이. 두 번째, 이 다이아토닉에서 G샵 마이너는 뭐가 될까요? 3도. 3도는 마이너니까 이것도 맞고. 세 번째, C샵 마이너가 나왔는데 이 다이아토닉에서 C샵 마이너는 6도인데 6도 마이너 맞고. 네 번째, 이 다이아토닉에서 A 마이너가 나왔는데 자, A 마이너는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E 메이저 키는 파, 도, 솔, 레 샵이 4개가 붙어야 되는데 그러면 라, 도, 미가 아니라 라, 도, 샵, 미처럼 화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도에 샵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토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튕겨진 친구들이 있어갖고 좀 다시 제가 받아줬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복습을 해보기를 조금 잘 한 것 같은 게 제가 느낄 때 아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 부분 단원들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좀 복습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해가 되어야 7화음으로 가고 또 7화음이 됐을 때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화음에 대한 다이아토닉을 좀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한 우리 5분만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출석 못 불렀던 친구들 있으면은 저한테 좀 말해 주세요. 교수님 저요. 예진이. 네, 네, 권다빈이요. 체크했고 그다음에 다빈이. 오케이. 체크했고 또 나 여기 있는데 아직 출석 안 불렀던 친구들 있을까요? 민기, 규리, 유빈이, 창원이, 혜림이, 지예빈, 그다음에 현원이. 누구 있을까요? 저 장혜림 처음부터 있었어요. 혜림이 원래 있었어요? 네. 네.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이따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화면 좀 다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것도. 자, 152페이지부터 있는 문제들과 그 다음에 159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그 종합 문제 과제로 내드릴 테니까 이것들을 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실화음이라는 단원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화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음이 있어요. 두 개가 되면서 음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죠. 세 개가 되면서 뭐가 됐을까요? 화성이 되면서 우리는 코드라는 그 명칭을 붙여줄 수가 있었어요. 1음, 3음, 5음. 3화음이라고 부르지만 음이 3개이기 때문에 3화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순차적인 순서대로 3도씩 쌓아서 올라가는 순서대로 한 번은 더 붙이게 되면 얘는 4화음이 아니라 7번째 음이 추가가 됐다라는 이유로 뭐가 될까요? 7화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7번째 음. 우리 뭐 이제 코드 보는 친구들 다 알지만 숫자나 코드 옆에 알파벳 옆에 숫자 혹은 숫자 7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들 7화음 많이 보일 거예요. 대중음악이나 실용음악에서는 우리 7화음이 거의 기본처럼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 4, 5, 7 관계에 있어서 7음이 추가돼서 7번째 음을 포함한 우리는 7화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추가됐을 때 어떻게 화음 이름이 달라지는지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7화음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자, 도에서부터 C 내추럴, C 플랫, C 더블 플랫, C 되는 종류들이 요걸 설명하기 전에 자, 화음의 성질 4가지 뭐뭐뭐뭐예요. 화음의 성질 4가지. 한나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화음의 성질 4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자, 성질 뭐 어떤 걸 내가 답을 이야기하면 바로 알아챌 텐데 그 화음의 성질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네, 그 말씀하신 그 4가지 성질이라는 아, 의를 딱 못 내리겠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머릿속에서 안 떠올랐죠? 네, 자, 성질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아까 뭐 화음의 성질 뭐 코드 뭐 무슨 성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붙었던 거는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화음의 성질 4가지라고 했으면 장, 단, 증, 감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화음의 성질에는 장단, 증, 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화음에도 장단, 증, 감이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부터 C까지는 장칠도, 도에서부터 C 플랫까지는 단칠도, 도에서부터 C 샵이 되면은 증칠도, 도에서부터 C 더블 플랫이 되면 감칠도가 되는데요.
도 C 플랫, 도 C 샵인데 도에서 C 샵이면 위치가 어떻게 돼요? 도에서부터 C 샵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정확한 위치로는 옥타브죠. C의 샵이니까 7도 중에 증7도는 그래서 사용을 안 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도 C 플랫 감 7도. 자, 그러면 요렇게 달라지는 7화음이 있고 3화음에다가 우리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3화음 몇 가지 종류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3화음 몇 가지 종류예요? 4가지 종류죠. 자, 첫 번째 당, 단, 증, 감. 여기에 7화음 3가지 종류를 한번 붙여볼게요. 도미솔, C 내추럴, 도미솔, C 플랫, 도미솔, C 더블 플랫 이렇게 붙여봤더니 화음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도미솔, C 3화음 플러스 장7도 C 메이저 7 코드가 하나가 발생이 되겠죠. 우리 코드 메이저 코드 쓸 때 제가 그냥 알파벳만 썼어요. 항상 이렇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C 메이저의 메이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C 메이저에 장7화음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M자는 7을 도와주는 N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그 다음 코드를 볼까요? 도, 미, 솔, C 플랫 단 7도가 달라붙게 되면 코드 네임이 C7이라는 코드가 돼요. M이 있을 땐 장7도, M이 없으면 단 7도. 도, 미, 솔, C 더블 플랫 감 7도인데 장3화음에 감 7도를 더하게 되면 도, 미, 솔, 라의 위치가 돼요. 그러면 얘는 6 코드라는 이름의 다른 코드가 있기 때문에 장3화음에는 C 더블 플랫의 7화음은 써주지 않아요. 그러면 C 메이저에서 C 코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C 메이저 7과 C7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C 마이너예요. C 마이너예요. C 마이너에 장칠음을 붙여봤어요. 단칠음도 붙여볼게요. 감칠음도 붙여볼게요. 자, 도, 미 플랫, 솔, C 내추럴. 이 코드는 있는 코드예요. C 마이너 플러스 이게 장칠음이기 때문에 메이저 7. C 마이너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나타날 수 있어요. 두 번째, C 마이너에다가 도, 미 플랫, 솔, C 플랫인데 C 플랫은 그냥 뭐만 붙여주면 돼요. 단 7도니까 숫자 7만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 마이너 7. 세 번째, 도, 미 플랫, 솔, C 더블 플랫이래요. 그러면 도, 미 플랫, 솔, 라랑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 6라는 코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7화음으로는 안 써줘요. 그러면 메이저일 때는 C 메이저 7, C7, 마이너일 때는 C 마이너 메이저 7, C 마이너 7이 들어올 수 있겠죠. 세 번째, 자, C 어그멘티드예요. 여기에 장 7도를 붙여보고 단 7도를 붙여보고 감 7도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했더니 C 어그멘티드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생성이 돼요. 두 번째, C 어그멘티드 단 7도니까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그냥 7.
이해돼요? 네. 도, 미, 솔샵 그리고 C 더블 플랫인데 C 더블 플랫은 라예요. 그러면 도, 미, 솔샵, 라 위치에 해당하는 코드가 될 텐데 코드상에서 단위도로 부딪히게 되면 이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 쓰지 않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이 코드 같은 경우. 그래서 어그멘티드 메이저 7, 어그멘티드 7 이렇게 파생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거 C 디미니시드예요. 디미니시드에 장칠도도 붙여보고 단칠도도 붙여보고 감칠도도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도, 미 플랫, 솔 플랫, C 내추럴, C 디미니시드 메이저 7이라는 코드가 생성이 되긴 하는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물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도, 미 플랫, 솔 플랫, C 내추럴이 들어가는 코드들 사실 거의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쓰이는 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적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C 디미니시드에다가 도, 미 플랫, 솔 플랫, C 플랫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C 디미니시드 7이라는 이름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자, 잠깐. 바로 받아 적으시면 안 돼요. 디미니시드의 예외가 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디미니시드라는 애는 조금 특별해요. 디미니시드의 특성은 음의 거리, 모든 거리가 그러니까 음이 4개가 필요한데 디미니시드 7 같은 경우 4개가 필요한데 이 4가지 거리가 전부 다 동일해야 돼요. 1음에서 3음, 3음에서 5음, 5음에서 7음 가는 거리가 전부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디미니시드예요. 도에서 미까지 몇 도예요? 도에서 미 플랫까지 단삼도죠. 미 플랫에서 솔 플랫까지도 단삼도예요. 그럼 솔 플랫에서 여기까지 단삼도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디미니시드 7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단삼도를 만들어주기 위해 C에 더블 플랫을 붙인 코드를 디미니시드 7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플랫 2개 붙어 있는 애를 우리는 디미니시드 7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러면 도, 미, 솔 플랫 C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얘는 그러니까 예외로 여러분들 딱 떼서 이해하셔야 돼요. 도, 미 플랫, 솔 플랫, C 플랫인 누구랑 비교를 해야 하냐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적을게요. C 마이너 코드에서 5번째 음이 플랫이 된 I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얘는 어떻게 파생될 수 있냐면 도, 미, 솔 플랫, C 플랫은 C 마이너 7의 1, 3, 5 5번째 음이 플랫된 거. 이 코드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프 디미니시드라고도 이야기 많이 하죠. 도형으로 우리가 그리게 되면은 C 디미니시드 같은 경우는 C 디미니시드 7 이렇게 쓸 텐데 C 마이너스 7 플랫 5 같은 경우는 C 하프 디미니시드 7 두 개의 차이는 오음이 플랫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7음을 얹었을 때 이렇게 각기 다른 아이들로 파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디미니시드 메이저 7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쓴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자, 163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163페이지에 C 메이저일 때 치름이 붙으면 C 메이저 7과 C7, C 마이너일 때 붙으면 C 마이너 메이저 7과 C 마이너 7, C 어그멘티드일 때는 C 어그멘티드 메이저 7과 C 어그멘티드 7, C 디미니시드일 때는 C 디미니시드 메이저 7과 그 다음에 C 마이너 7 플랫 5, 그 다음에 C 디미니시드 7 요렇게 적어 줄 수가 있어요. 요 코드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시고 나서 실화음을 공부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딱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전 단원에 있던 연습 문제, 종합 문제 풀어보시고 이 부분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나가는 단원들에서는요 진도를 빨리 못 나가요. 제가 거의 뭐 수년간 이 과목을 가르쳐 보면서 딱 이 부분에서는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앞서 이해됐던 속도보다 조금 많이 늦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앞에는 굉장히 쉬운 이론들의 모음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몇 번씩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가진 않을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또 도움되는 부분들을 예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서 복습을 반드시 해보셔야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드린 그 종합 문제나 연습 문제 반드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우리 7화음 단원에서 163페이지까지 있는 정도까지만이라도 일단 복습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게 조금 더 이해가 되실 수가 있을 거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7화음과 그 다음에 그 이제 7화음에 조금 더 벗어나 7화음부터 생성되는 이제 뭐 6화음 그러니까 6코드 그 다음에 뭐 텐션 기본적인 텐션 이런 것들을 이제 남아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중간중간에 또 음악 분석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악보를 여러분들께 미리 나눠드리고 제가 주말 전에 그 PDF 파일을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출력하셔가지고 파일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뽑아서 볼 수 있게끔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음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음악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악 분석하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7화음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음계, 그러니까 그 장화음, 그다음에 마이너 코드, 마이너 음계 3개, 그 네 가지 음계에서 파생되는 다이아토닉들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다시 반복해서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모르는 거 질문해 주세요. 저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런 식이라도 여러분들 좋으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항상 질문을 해주셔야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 수업에서 궁금한 것들. 오늘 수업은 녹화되고 있고요. 지금 이거 녹화 우리 이제 마치고 나면 제가 끝나고 우리 실용화성 채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간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보시면 영상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출석 안 부른 친구 있어요? 교수님 저 아까 들어왔는데 얘기를 못했습니다. 창원이? 네. 잠시만요. 저도요. 유빈이, 창원이, 유빈이.
네. 다른 친구들 저도 교수님 저도요. 예빈이 민기, 규리, 현원이는 오늘 없죠?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수진이 내 목소리 안 들려요? 나갔구나. 오케이, 수고했어요.